갑자기 왜 원달러 환율 급등하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5월 9일 현재 1370.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4월 16일에 1394.5원이었거든요. 이때는 배당의 계절, 다시 말해서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하니까 외국인 주주는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본사로 송금하는 것.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다. 그 바람에 환율이 1394.5원까지 올라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은 전체적으로 환율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까지 했고요. 그런데 지금 5월 초순까지 가면 이게 아무래도 환율이 좀 떨어질 거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안 떨어집니다. 5월 9일이 1370.1원이니까요. 1350원대 떨어져서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 외로 말입니다. 1350원대까지 떨어지더니요 다시 1370원대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역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IMF 외환위기 때는 1962원까지 갔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570원,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때 2022년 1442원까지 갔었거든요. 지난 4월 16일에 1394.5원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말입니다. 1370원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 우리가 지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또 변할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스웨덴의 기준금리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뭔가 하나 느껴지시는 게 있죠. 2024년 5월 8일에 스웨덴의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3.75%까지 내렸어요. 2023년 9월 29일까지 4%였던 기준금리가 3.75%로 금리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스위스가 금리를 내렸잖아요. 이번에는 스웨덴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달러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유로와 비중이 가장 큽니다. 57.6%.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의 달러, 여기에 스웨덴의 크로네가 있습니다. 크로나. 이 크로나는요 4.2%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도 3.6%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스위스 프랑이 금리를 내리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크로네가 이게 금리를 내리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러 인덱스는요 당연히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요. 지난 4월 16일에 106.34
달러의 가치를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니까 106.34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도 안 떨어집니다. 5월 9일 현재 105.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여전하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말입니다. 달러 가치가 강해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니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니까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고공행진에서 유지를 하는 거죠. 야, 이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달러의 환율,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가 안 떨어지고요. 135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70원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이 금리를 내렸고요. 스웨덴의 크로네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 더 강력한 진짜 섬뜩한 것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달러 인덱스는요.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입니다. 57.6%를 차지하니까요. 뭐 엔화는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유로화가 57.6%거든요. 이거 금리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4월 11일 현재는 4.5%의 기준금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입니다. 지금 5연속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6월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의 중앙은행은요. 6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럽도 말입니다. 2022년 7월 21일부터 말입니다. 0%의 금리를 0.5%로 올려서 2022년에서 2023년을 거쳐서 이게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이제 금리를 안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곧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원달러 환율이 더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 따라서 금리를 내리면 상황은 달라지지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나홀로 호황이라서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가가 다시 재폭등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요. 반대로 유럽은 금리를 내렸을 때 엔화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커진다. 제가 그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는 이제 달러를 사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요자가 있습니다. 실수요자. 예를 들어서 나는 위험을 회피하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화를 갖고 있기보다는 달러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것도 강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관없이 나는 달러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 수 있을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을 뭐 수많은 변수가 작동을 해서 변수가 다양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유로화 금리 인하만큼 더 큰 재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얼마 있다가 말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달러를 송금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분할 매수로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제일 비쌀 수도 있고요. 제일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엔테크를 하겠다. 아니면 환테크를 하겠다. 아니면 달러 테크를 하겠다. 이렇게 환율로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이게 출렁이는 것 여기에다가 외환거래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지금은 환테크하는 시기는 아니다. 그 말씀은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올라가더라도 이게 그만큼 큰 이득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것. 저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환테크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뭐 여러분들의 결정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말입니다. 대신에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환테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달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저는 분할 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사면 되니까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것.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오늘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예측한 것과 달리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시장의 변수 앞으로 더 많이 작동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금리 인하는 아마도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환율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변수 중에 절대적인 변수가 몇 개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늦춘다는 것. 이것은 환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어떤 시기든 달러는 강해지고 유로화는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저는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한다는 말입니다.